예,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의 마지막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는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서 유럽으로 이동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은 15%에서 20%의 관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 협력을 막판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지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관세와 관련한 부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아침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북미 사이의 만남은 희망으로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연이은 메시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한국과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협상의 준비를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북한 측에서 정말 한국의 새로운 정권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협상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은 이런 성명서를 굳이 내야 되는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측에서는 마땅한 그런 조건을 보장해야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이런 강경한 자세를 먼저 김여정 부부장 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인데. 예. 첫 번째 대남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뼈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라든지 이전의 정권과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는 대화를 시도할 그런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2023년 12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분단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별개 호전적인 관계에 있는 주권 국가의 관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남 정책에서의 이제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없앴죠. 그것은 아버지 김정일 정권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은 남한과 이미 결별을 했기 때문에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계속 살아갈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이제 통일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흥미도 이익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라면은 북한도 계속 화답을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남북 간의 어떤 획기적인 관계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라고 메시지를 내놨고 한미 연합 훈련을 앞두고 이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조정 부분을 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북한과의 대화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이전에도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기본 출발점을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제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삼고 싶다. 여기에 대한 한국 측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이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공동 선언문의 핵심은 일단은 긴장 완화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측에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
이런 맥락에서 또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관세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들에게 관세율이 15에서 20%로 매겨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잇따라서 15%의 합의를 이뤄냈는데 지금 그 부분과 함께 수천억 달러의 투자, 또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면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기한을 지나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미체결한 국가의 관세도 이미 선언한 대로의 아주 고율의 관세가 아니라 낮게는 15%, 그것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받은 관세입니다. 아니면 20%를 상한선으로 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타결에 방점이 찍혔다. 왜냐하면 타결이 아니라 이런 보복과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면 20%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5%가 유럽연합과 일본과의 타결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게는 하한선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상한선은 이전에 그 얘기했던 식으로 아주 고율의 보복 관세보다는 20%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일단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실현하면서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하려는 즉 타결 될 수 있는 많은 국가들과 8월 1일 전후로 타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에 이어서 어쨌든 유럽연합이 협상을 마쳤는데 그에 앞서서 유럽연합의 협상 대표가 일본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외교가에서 먼저 협상을 끝낸 국가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한 겁니까? 뭐 종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없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정부에서 유럽연합 대표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현 외교장관이 일본 정부와 어떤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행보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100%의 모든 민감한 정보를 일본 정부가 제공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하지만 8월 1일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결을 지은 유럽연합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일본에 대해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머물던 우리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협상단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단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미국에서 이미 두 차례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단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직접 방문을 했는데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갔다. 그건 그만큼 현재 협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거를 이제 자랑을 했죠. 한국에서 협상단이 나를 쫓아서 스코틀랜드까지 왔다 하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유럽의 집행위원장도 스코틀랜드에 가서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이 되지 않는 짧은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협상안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꼭 우리 협상단이 스코틀랜드로 출장 가는 것이 이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큰 틀 안에서는 합의가 있지만 마지막 걸림돌 몇 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름까지 있어요. 마스가라고.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는 어느 정도로 좀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매력적인 포인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세상의 어느 나라도 미국에게 제공할 줄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우리나라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럽연합의 이런 조선업은
일본과 한국, 중국 수준이 아니고 또 중국 조선업이 미국 시장과 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은 이런 통상 차원에서만 조선업 협력이 를 미국에 제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서도 한국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업이 부활한다면은 마가 지지층, 미국 내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과 기업에게 큰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긍정적인 면이고 네.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려면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로는 4천억 달러를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EU는 6천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합의를 미국과 하였죠. 하지만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의 GDP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GDP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4천억 달러는 너무 큰 액수예요. 만약 GDP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67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정도가 적절한데 왜냐하면 또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는 대미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약 1,200억 달러를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네.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벌써 앞서 나간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걸 상관 안 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만큼 하라는 그런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 측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고 그 매력적인 카드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카드를 내민다면 우리 측에서도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게 대규모 대미 투자인데 앞서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등의 지렛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대규모 투자 금액을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매력적인 그런 제안인 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지층인 마가 특히 제조업 분야 종사자와 기업들은 이런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 측의 제안을 환영을 하겠죠. 그리고 마가에 더해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귀에 쏙 들어오는 슬로건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대중국 해양 견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독자적인 레이블이 달린 그런 제안으로 환영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무역 규모에 대한 그런 임팩트가 작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업 이 카드를 계속 실현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760조 원 규모, EU는 830조 원의 대미 투자를 했는데 이 조선업 분야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최대 100조 원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의 10분의 1도 최대한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대미 투자액을 조정하기엔 너무 작다. 이런 계속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EU랑 일본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대미 투자를 해야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우리는 2023년도에는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였습니다. 네. 2023년에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1등이 미국이었고 2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쥐어짤 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디지털 시장 개방 그리고 농수산물 육류 시장 개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방위비 카드를 제시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이 카드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 같은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친중국 성향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마가 지지층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한국을 신뢰하고
더 나은 수준의 이제 안보 협력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두고 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도 통상 분야의 협력까지 연계시키고 싶은데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만큼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재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한국이 국방 예산을 굉장히 높인다든지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고마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일본과 한국, 대만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런 납세자들의 돈을 써가지고 이 나라들의 안보를 지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무임승차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이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낼 때가 되었다. 너무 늦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네.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4천억 달러 제한에 X를 그리고 숫자 이제 5를 적은 사진이 백악관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많은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실리를 추구해야겠죠. 뭐냐면은 4천억 달러를 지우고 5를 쓰고 거기에 또 10%를 더해서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일본 측 설명은 공동 합의문이 아직 없다. 이것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도 만약에 그 미국 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그리고 이윤이 발생할 시에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에 왜 일본이 합의를 했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 100% 진실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5,500억 달러를 그럼 2028년까지 다 투자하느냐 그리고 투자 결정하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100%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이것이 융자인가 아니면 손실 보전 차원에서의 기금인가 그런 건 다른 거거든요. 출자와 융자 이런 것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설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그런 관세 합의안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15% 관세가 의약품에도 적용이 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양측이 이제 합의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좀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8월 1일까지 그 관세 협상을 미국과 마무리 짓지 않고 25% 관세가 시작된다면 한국 그 대외경제연구원 평가에 따르면은 우리 실질 GDP가 0.3%에서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9조 원이 증발하는 그런 타격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피해야 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을 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합의안을 끄집어내고 그 각론이라든지 그 실행 여부에 따라서는 실무진이 앞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에 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것이 유럽연합과 일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상대국과의 어떤 협상을 보고 우리도 지금 힌트를 얻을 건 얻고 취해서 좋은 협상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관세 협상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90일 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 일기 때 관세 협상은 약 수백 페이지의 합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정상이 만나서 3페이지 정도로 선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결정이 대부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번에 또다시 유예를 할 것이다. 타결을 할 수가 없는 성질의 이런 협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